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 지역에서도 오늘 3만 5천 명이 넘는 수험생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최진석 기자, 지금쯤이면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들어가기 시작했겠네요. 네, 저는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 창원 경일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경일고등학교에도 수험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험생들은 30분쯤 뒤인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시를 마쳐야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학교 앞에 모인 후배들과 학부모들은 수험생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은 6도로 수능 한파 없는 포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100세 개 시험장에서 35,500여 명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릅니다.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을 대비해 시험을 옮겨 치를 수 있도록 김해와 양산, 밀양 3개 지역에는 중고등학교 13곳의 대체 시험장이 마련됐습니다.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관공서와 공공기관, 50인 이상 사업장은 출근 시각이 오전 10시로 조정됩니다. 경남경찰은 모든 시험장과 주요 이동로를 중심으로 특별 교통관리에 1,200여 명을 투입했고 다급한 수험생을 태워주기 위해 순찰차와 오토바이 230여 대를 준비했습니다. 시험 유의사항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험장에는 휴대전화와 mp3는 물론 스마트워치 같은 시계형 전자기기도 반입이 금지됩니다. 시험은 1시간 뒤쯤인 오전 8시 40분에 시작돼 오후 5시 40분에 끝나며 수능시험 성적은 다음 달 5일 통지됩니다. 지금까지 창원 경일고등학교에서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만취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 씨 사건으로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하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음주 단속을 피해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차주아 기자입니다. 밤중에 한 승용차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속도를 내며 달아납니다. 빠르게 추격해온 순찰차에 앞이 가로막히자 잠시 멈칫하던 승용차는 이내 순찰차를 가로질러 또다시 달아나고 경찰관은 도로에 굴러떨어집니다. 제지하던 경찰관을 차문에 매달고 20여 미터나 달려 다치게 한 겁니다. 초반에 그 차에 이제 매달리니까 그대로 이제 도저히 그렇게 이제 제체를 달고 가다가 속도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겁이 나서 제가 손나고 뛰어내리거든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3.7km나 달아나며 경찰차와 추격전을 벌인 운전자는 회사원인 39살 김모 씨. 도로 CCTV 추적을 통해 2시간여 만에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붙잡힌 김 씨는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을 시인하면서 10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어 두려워 도주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과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경상남도가 좀처럼 일자리가 늘지 않는 고용 보릿고개를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대책본부를 꾸렸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2,440억 원을 들여 일자리 2만 2천여 개를 지원하는데 실효성 있게 추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입니다. 이번 연말연시가 고용 악화의 최저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경상남도가 이른바 고용 보릿고개를 넘길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자리 대책본부를 꾸려 경제부지사를 본부장으로, 시군 부단체장이 일자리 책임관을 맡아 간부회의 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경남 경제가 일자리 문제에서는 큰 어려움 없이 좀 잘 극복해서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남도가 내년 상반기까지 투입할 예산은 2,440억 원, 일자리 2만 2천여 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창원 진해구와 고성, 통영, 거제 등 고용산업 위기 지역의 희망근로 사업을 늘리고 노인 일자리와 돌봄 서비스 같은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강화합니다. 청년 취업과 커뮤니티 활동을 돕는 청년 일자리 플랫폼과 예비 창업가를 위한 청년 창업 희망센터도 다음 달 문을 엽니다. 하지만 대규모 예산 투입으로 단기간 효과를 내는 일자리 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이다 보니까 체감이 안 되고 그게 또 실적 위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체감하는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경상남도는 올 연말까지 도정 4개년 계획과 연계한 일자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협업하는 경남형 일자리 창출 모델을 설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12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창원 봉암공단의 옛 성동산업자리는 경매로 팔린 뒤 23개로 쪼개졌는데요. 창원시는 난개발을 막겠다며 첨단 산업을 유치하려 했는데 사실상 무산될 위기입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대형 크레인이 해체돼 배에 실립니다. 조선소의 상징인 크레인이 팔려가자 스웨덴 말묘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린 일에 빗대 한국판 말묘로 불린 옛 성동산업 크레인 해체 현장입니다. 크레인이 팔려간 뒤 12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넓은 땅은 대기업 유치에 실패하면서 결국 23개로 쪼개졌지만 3년이 지나도록 입주율은 56%에 불과합니다. 땅 주인들은 일반 공업용지에 첨단 산업 유치만 고집하는 창원시를 질타합니다. 시는 할 수 있는 게 공업용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허가를 내주면 되는 거고 들어가서 안 되는 건 허가를 안 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창원시가 지금 여기 규제하고 있는 이 부분은 어느 법률 몇 항에 지금 근거를 두고 하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주민들도 공해업종만 아니면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친환경 업체가 들어왔으면 좋겠지만은 기업과 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은 좋은 기업이 유치대가 활성화됐으면. 창원시는 기업 유치 활성화 방안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첨단 산업 포기를 종용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일반 공업지에 대한 부지 인허가 절차가 이루어진다면은 난개발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스웨덴 말매는 크레인이 팔려간 뒤 첨단 산업 도시로 거듭났지만 한국판 말매를 꿈꿨던 창원시의 첨단 산업 유치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이후 진주는 얼마나 변했을까요? 인구와 경제 규모 등 양적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됐다는 평가가 통계 자료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3년 전 완공된 진주 혁신도시. 11개 이전 기관과 정주 인구 2만 명 규모 신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진주 혁신도시 조성 전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진주 지역 인구는 34만 6천 명으로 세대수는 14만 2천 세대로 늘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 가파른 인구 감소세 속에 혁신도시 덕에 인구 증가세가 유지됐다는 분석입니다. 산업, 경제 분야 변화도 이어졌습니다. 혁신도시 조성으로 사업체 수는 2만 9천여 개, 종사자는 13만 1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 내 총 생산은 6조 6천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지방세 징수는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양적 성장이 두드러진 것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이후 경제 성장이나 인구 증가 등 진주 지역 사회의 변화를 정확한 통계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과제는 산업 생태계의 혁신 역량 강화와 정주 여건 개선 등 질적 성장입니다. 산학연 클러스터를 제대로 만드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혁신도시가 성공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라고 처음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마련한 혁신도시 시즌2 계획의 성공적 이행이 앞으로 혁신도시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드디어 수능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수험생들은 긴장되는 마음으로 하나둘 입시를 시작할 텐데요. 오늘 체온 유지에 힘쓰셔야겠습니다. 지금은 창원이 6도로 많이 쌀쌀한 편이지만 한낮에는 16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두꺼운 외투 한 벌보다는 입고 벗기 편한 겉옷을 여러 겹 입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은 다행히 마스크는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어제보다는 미세먼지 농도가 약간 올라가지만 여전히 보통 수준으로 우려할 정도는 아니겠습니다.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 등을 이용해서 잠깐씩 환기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고사장으로 향하는 길 차량 이용하는 분들은 안전운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또다시 안개가 짙어졌는데요. 현재 산청과 함양, 거창 등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100m도 채 되지 않습니다. 아직 출발하기 전이라면 조금 더 여유롭게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중심에 들면서 전국이 맑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늦게부터는 구름량이 많아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또 조금 더 내려갔는데요. 동부 지역은 함안 1도, 창녕 2도, 김해가 7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17도 안팎으로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함양과 거창이 0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17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물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하늘빛이 흐려지면서 남해안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더욱 추워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해군으로부터 2,800톤급 신형 호위함 2척을 6,300억 원에 수주했습니다. 산업단지공단이 김해 지역 소재 기업의 성장과 구인, 애로사항 해결 등 전투기 지원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경상남도가 추천하는 대표 수산물 브랜드인 청경해에 굴과 멸치, 멍게 등 63개 품목이 지정됐습니다.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엑셀러레이터에 선정돼 창업 관련 투자금 조성과 투자조합 결성 등 자체 투자 기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통영 먼바다에서 멍게를 시범 양식한 결과 생존율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통영 연화도 인근 먼바다에 설치한 시범 양식장의 멍게 생존율이 최고 90%로 내만 양식장의 2배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먼바다는 바닷물의 소통이 원활하고 7, 8월에도 수온이 24도 아래를 유지해 내만 양식장보다 고수온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창원 단감테마공원이 11월 전통이 우러나는 체험여행 추천 관광지에 뽑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에 선조의 지혜와 자부심이 차오르는 가족여행지를 선정하며 창원 단감테마공원 등 4곳을 선정했습니다. 현재 단감테마공원에는 수확의 기쁨을 줄 단감나무 분양과 단감을 이용한 오감 체험 행사,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정감 체험 행사 등 20여 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경남의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쌀 생산량 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경남의 쌀 생산량은 33만 4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6.8% 줄었고 쌀 재배 면적도 6만 5천 헥타르로 전년보다 3.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의 쌀 생산 감소는 전남에 이어 2번째로 높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